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3년 전에 우리 여기 민경욱 대표님과 함께 우리 외치던 그날이 생생한데 벌써 새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히 파주을과 관련해서 우리 파주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록에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와 번호표가 미절치된 투표지 한 장이 교부되었다. 금촌 이동 이 투표소에서 이렇게 아주 정자로 또박또박 적은 글씨가 적힌 투표록이 있는데 그것이 재검표장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죠? 네. 우리 재검표장에 그러한 이상 투표지들은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나타나서 다 기록이 되었는데 금촌 이동 이 투표소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검표장에 나타난 투표지가 진짜 투표된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투표록에 그러한 것이 적혀 있는 줄을 부정선거 이 꾸미는 자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런 정황에서 이것이 나타났다고 강력하게 추정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법원 경위가 투표함 빼돌린다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돌린다는 것이 그 재검표장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녹음되어서 그것을 녹취한 것이 있다는 것이 스카이데일리지 허경 기자에 의해서 보도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 재검표장에는 특히 이미지 파일을 그 당시에 새로 떠가지고 당시에 금촌이동 이투표소 이미지 파일을 해시값이라는 연주하기 어려운 것까지 붙여서 그래서 봉인도장을 찍어가지고 대법원에 보관 중입니다. 선관위는 이런 사태가 날 줄 모르고 그 전에 자기들이 2020년 4월 15일 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이라면서 하드디스크를 대법원에 또 제출해가지고 대법원에 보관 중입니다. 이 사건은 밝히려고만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너무나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넘어 고소가 진행되었지만 경찰서가 계속 덮으려고 할 때 다행히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보안 수사 명령을 내려서 경찰서가 덮지 못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공개 검증하고 그 법원 경위를 불러서 녹취를 확인하고 그때 투표함 빼돌린다는 정황의 목격 증언을 듣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들이 거듭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도 그 말을 기울이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변론 종결을 하더니 급기야 김명수가 나가기 한 달도 못 남은 지금 시점에 판결 선고인을 무단히 잡아버렸죠. 네! 이것은 죄를 다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래 재판에 관해서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들 결정과 굉장히 배치되는 법원 재판을 할 때는 형식적으로 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법원이고 말이 재판이지 이것은 권리를 보호해주고 구제해주는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이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법원이 그 권리 보호를 막는 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자기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나마라도 제 이름값을 하려면 탄핵 사태 때 오명을 벗고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영광을 찾으려는 이번 대법원의 만행에 대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선거 기일 지정에 대해서 반드시 효력 지정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이흥구 재판장 대법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수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십 명의 파견검사와 고위공직자가 거기에 공록을 받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들은 것이 없죠? 없습니다. 공수처 또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해체되기 싫으면 이번에 마지막으로든 이번에 처음으로든 제 이름값을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인구 대법관에 대해서 직권 남용 수사를 개시해야겠죠? 네,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런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왜 이상합니까? 대법관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학자는 조금 낫습니다만 도대체 이 사실을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우리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까 안 보이는 걸까? 개판이 됐습니다.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몰랐다 안 보인다고 해도 이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자기들은 더 많은 학식을 갖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는데 왜 안 보인다는 걸까? 두 번째, 그러면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렇게 한사코 덮으려고 하고 한사코 오히려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또한 마음속에서 우라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고 우리는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외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외칩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도대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기관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꽝꽝 틀어막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마지막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일본이 일제가 30년대 후반 때 일본이 전성기로 치닫고 있을 때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일본이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적에 꺾이고 우리가 새 날이 올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그 군국주의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떻게 패망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A, B, C 어떻게 거쳐서 이 문제가 딱 해결되어 가지고 저 범죄자들이 엄청난 처벌을 받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바로잡히게 될지 구체적으로 다 말해보라 하면 제가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확신하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는 밝혀지고 반드시 우리나라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저 일본이 패망했던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뚜렷한 역사의 방향이고 너무나 큰 진실이고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진실이 드러났고 너무나 많은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밝혀지고 우리의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